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개정에 따른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 시각을 하기 앞서서 강사 소개 인사드리고 저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에 대한 목차와 순서는 4시간 순으로 가장 먼저 첫 시간은 품질 경영 시스템 용어의 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 용어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 제1편과 세 번째 시간은 계속 앞 시간에 이어서 제2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고시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수행 지침과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기준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진 그림은 제가 오래전에 처음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공부할 때 자료드립니다. 당시에는 성수대교 사고라든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든가 유난히도 대형 건설 사고가 많았던 그때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품질 경영 시스템 제도 시행으로 건설공사 입찰에 IS 9000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입찰에 가점 5점을 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용어를 당시에는 ISO KSA 8402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5년 주기 정도마다 IS 9000 표준화 규격이 개정이 되고 이에 맞춰서 우리 한국산업규격 KSQ 9000도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사진 그림은 현재 버전 2015년 버전 9000입니다. 기본사항과 용어입니다. 강의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내용으로 현재 버전인 기본사항과 용어를 기반으로 해서 품질 경영 시스템이나 환경 경영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경영 시스템 또는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등 이 다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공통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는 IS 표준화 규격을 토대로 해서 세계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국가 표준 규격을 제정을 해서 각 산업체별로 이 법도 만들고 능력중심사회라고 하면서 이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처럼 이 산업사회 업무 활동에 직업능력 표준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산업자원부 산하의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한국산업규격 KS를 재개정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KS 규격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 나라 표준 인증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자료를 구매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그림은 HL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KSQ 9000의 그 2015년 버전이 높은 하이 레벨 구조라고 했죠. 높다, 하이 레벨. 이를 기반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 그리고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뭐 환경 경영 시스템 이렇게 기타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RBT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리스크 베이스 띵킹입니다. 불확실한 계획이나 이 추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결과로 고객 만족을 위한 그 적합성이나 효과성, 효율성, 지속적 개선에 어떤 그런 관한 그 어떤 그 영향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잘 생각하고 추진하자는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HLS와 그 RBT 그 두 개의 용어는 KSQI에서 이 2015년 버전의 규격의 특징이고 품질 경영이라든가 환경 또는 에너지,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규격의 기본 사항과 용어로 최신 그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자, 사진 그림은 한국산업규격을 기반으로 능력중심사의 국가직무능력 표준 그 NCS 관련 우리 건설 같은 경우 코드 번호 14번 공사관리 품질관리 활동의 그 학습 모델 두 번째 차례 품질관리 계획 수립의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그 산하기관 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NCS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진 자료처럼 그 유용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NCS 건설 품질관리 능력 단위는 10개가 있습니다. 품질관리 분석, 품질계획 수립, 품질교육, 품질관리 조직구성, 품질관리 경비관리, 자재 품질관리, 품질관리 점검, 품질사고 예방관리, 품질관리 성과분석, 이런 그 10개 능력 단위를 잘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 건설공사 품질관리 활동에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국가에서 정한 건설공사 직무능력 표준입니다. 사진 그림은 그 현 정부 시책의 하나인 그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45,000 2018년 버전입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그 규격을 HLS로 하는 경영 시스템 규격입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종전에 오사스 18,001 그 인증제도를 45,000 규격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 코사MS 인증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그 공기업,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그 인증을 취득하고 실행하고 있는 상태를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 인터넷 검색 그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또 그림은 9001 그리고 45001 두 개의 그 경영 시스템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공단의 건설공사 참여자의 그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도 자료입니다. 추진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62조 시행령 또는 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들입니다. 이 평가 대상의 그 어떤 그 선정과 방법은 총 공사비 200억 이상, 200억 원 이상의 그 건설공사 참여자인 발주청, 뭐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본사 현장, 또 시공자의 그 본사 현장들이 대상입니다. 기존의 그 시공을 평가, 행정 벌칙, 뭐 입찰 제한 등을 통해서 건설 안전 그 독려했던 그 수단이 어떤 사고 예방의 어떤 그 한계를 인식을 하고서 이제는 이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를 하고 안전 의식의 그 제고가 필요하고 또 근본적인 안전보건 경영 그 시스템 그 개발이 필요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사진 좌측에 있는 사진 그림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코사 MS 인증 업무 처리 규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진 그림들로 살펴본 KSQIS 2015년 버전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 레벨 스트럭처 또는 리스크 베이스 띵킹, HLS, RBT 이런 그 다양한 건설 관련 경영 시스템 제도와 또 건설 산업의 그 시대적인 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그림은 종전의 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2017년도 그 450호 그 해당 조항 그 제7조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기준이 최근 2020년 그 10월 13일 개정된 그 사진 그림입니다. 개정된 그 주요 내용은 종전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계획서 그 작성 기준인 KSQIS 9001 2009년 버전을 그 현재 버전인 그 2015년 버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 4차 수시간 강의 시간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계획서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용어와 정의가 되겠습니다. 규격집 그 목차 3항 그 이하의 그 세분류 번호 순대로 3.1부터 3.13까지 13가지 관련 용어가 있습니다. 3.1은 사람에 관련된 용어고 3.2는 이 조직에 관련되는 용어입니다. 가장 그 밑에 3.13의 심사 관련 용어까지 13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 3.1 사람 관련 용어처럼 상세 번호로 3.1.1부터 3.1.5까지 5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용어를 모두 합하면 138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적합 3.6.9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3.6 요구사항 관련 용어로
9번째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기본 그 사항과 용어의 목차, 그리고 머릿말, 개요에서 기본 개념은 5개로 일반 사항, 품질 경영 시스템, 조직 상황, 이해관계자, 지원이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품질 경영 7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 중시, 리더십, 인원의 적극 참여, 프로세스 접근, 그다음에 개선,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 관계관리, 관계 경영으로 7개의 품질 경영 원칙이 있습니다. 용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8개 용어가 있는데, 공통 용어로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한 5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 품질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품질 관리의 PDCA 사이클 활동과 상호 간의 그 의사소통을 적합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규정된 요구사항, requirement입니다.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른 적합, 부적합, 시정, 시정조치, 예방조치 활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요구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고객의 요구, 2번째, 법이나 규제 요구, 3번째, 자체적으로 설정한 그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적합이다. 그리고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합이다. 부적합은 즉시 시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적합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시정 조치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그 유사하고 비슷한 부적합이 또 있나를 살펴보는 활동을 예방이라고 하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 잠재적인 부적합까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 지속적 개선 활동하는 것을 예방 조치라고 합니다. KSQ와 ISO 용어의 그 일치와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서 우리 국문과 영문을 함께 표기를 합니다. 사람 관련 용어 중에서 참여는 활동입니다. 적극 참여는 조직의 공헌합니다. 조직은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관계가 있는 자체 기능을 가진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달성돼야 할 결과를 말합니다. 추상적인 목표는 달성돼야 할 결과는 아닙니다. 활동 관련 용어 중에서 개선과 지속적 개선, 그리고 품질 관리 용어가 되겠습니다. 개선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지속적 개선은 이 개선을 반복하는 활동입니다. 품질 관리는 품질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둔 이 품질 경영의 일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품질 경영을 QM이라고도 합니다. 품질 관리를 QC라고 할 때 QC의 집합이 QM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관련 용어에서 프로세스와 프로젝트 용어입니다. 프로세스는 의도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입력을 사용해서 상호 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입니다. 프로젝트는 착수일과 종료일이 조정이 되고 관리되는 활동의 집합으로 구성돼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자원의 제약을 포함한 특정 요구에 적합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고유의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그 QC의 집합이 품질 경영이라고 했던 것처럼 프로세스의 집합이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프로세스 관련 용어 중에서 절차와 예주 처리하다, 계약 관련되는 용어입니다. 절차는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된 방식입니다. 외주 처리하다는 외부 그 조직의 기능 또는 프로세스를 그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용어는 구속력이 있는 합의입니다. 프로세스 관련 용어와 그 시스템 관련 용어 중에서 설계 및 개발과 시스템에 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설계 개발은 대상에 대한 그 요구사항을 보다 상세한 요구사항으로 변환을 시키는 프로세스의 집합입니다. 시스템은 상호 관련이 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요소들의 그 집합입니다. 3.5 시스템에 관련 용어입니다. 미션 사명 이렇게 용어들을 고려한다면 이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그 비전이 있어야 되고 기본 구조가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 기반 구조의 용어를 먼저 살펴본다면 이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장비 또는 그 서비스의 시스템들을 말하는 겁니다. 비전은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표명된 조직이 그 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열망입니다. 미션 사명은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표명된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전략은 장기 또는 종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요구사항 관련 용어가 되겠습니다. 품질은 대상의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은 명시적인 니즈 또는 기대, 일반적인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입니다. 역시 그 요구사항 관련 용어 중에서 부적합, 결함, 적합에 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적합은 요구사항의 불충족입니다. 결함은 의도되거나 규정된 용도에 관련되는 부적합입니다. 그리고 적합은 요구사항의 충족입니다. 자, 이번에도 요구사항 관련 용어입니다. 능력, 추적성, 신인성에 관한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능력은 해당 출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출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그 대상의 능력입니다. 추적성은 그 대상의 이력, 적용 또는 그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신인성은 요구되는 만큼 그리고 요구될 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강사가 우리나라 그 7만여 개 정도의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그 매년 그 7월 달 말에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 그 공사를 수행한 그 실적, 기술력, 신인도를 이 종합 평가해서 시공 능력 평가제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시공 능력 평가제도에 그 나오는 그 신인도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조금 그 생소했고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국어 사전을 좀 검색을 제가 신인도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신인도의 그 뜻이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혁신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혁신은 가치를 실현하거나 재분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변화된 대상입니다. 목표는 달성돼야 할 결과입니다. 자, 3.7 결과에 관련된 용어 중에서 성과, 리스크, 효율성에 관한 용어입니다. 성과는 측정 가능한 결과입니다. 리스크는 불확실성의 영향입니다. 효율성은 달성된 결과와 사용된 그 자원 간의 그 관계입니다. 결과 관련 용어 중에서 효과성과 객관적 증거에 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객관적 증거는 데이터 분석 관련 용어가 되겠죠. 데이터 정보 및 문서 관련 용어. 자, 먼저 효과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효과성은 계획된 활동이 실현이 돼서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입니다. 객관적 증거는 사물의 존재 또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이터입니다. 3.8 데이터 정보 문서 관련 용어 중에서 문서, 그다음에 문서화된 정보 관련 용어입니다. 문서는 정보 및 정보가 포함된 매체입니다. 보기를 들면 기록, 시방서, 절차문서, 도면, 보고서, 표준 등이 있습니다. 문서화된 정보라고 하면 조직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도록 요구되는 정보 및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매체입니다. 보기를 들면 달성된 결과의 증거, 기록이라든가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이 문서화, 이런 그 문서화된 정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8 데이터 정보 및 문서 관련 용어 중에서 시방서, 품질 매뉴얼, 품질 계획서 용어가 되겠습니다. 시방서는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보기를 들어서 품질 매뉴얼이라든가 품질 계획서라든가 기술 도면 또는 절차 문서,
또는 이 작업 지침 등이 있습니다. 품질 매뉴얼은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시방서입니다. 품질 계획서는 특성 대상에 대해 적용 시점과 책임을 정한 절차 및 관련된 자원에 관한 시방서입니다. 3.8 데이터 정보 및 그 문서 관련 용어 중에서 기록, 검증, 실현성 확인, 타당성 확인에 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기록은 달성된 결과를 명시하거나 수행한 활동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검증은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를 제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실현성 확인, 타당성 확인은 특정하게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의 그 제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9 고객 관련 용어가 되겠습니다. 피드백, 불만, 불평, 분쟁에 관한 용어입니다. 피드백은 제품, 서비스 또는 그 불만 처리의 프로세스에 관한 그 의견이나 논평, 관심의 표현입니다. 불만, 불평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이 되거나 대응 또는 해결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대되는 불만 처리 프로세스 그 자체에 관련돼서 조직에 제기되는 불만족의 표현입니다. 분쟁은 불만으로부터 발생이 돼서 공급자에게 제출되는 그 의견의 차이입니다. 3.10 특성 관련 용어 중에서 특성, 품질 특성, 역량 적격성에 관한 용어입니다. 특성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품질 특성은 요구사항과 관련된 대상의 고유 특성입니다. 역량과 적격성은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 및 스킬을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3.10 특성 관련 용어 중에서 측정학적, 계량학적 특성, 형상 관련 용어가 되겠습니다. 측정학적, 계량학적 특성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입니다. 형상은 제품 형상 정보에 정의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상호 연계된 기능적, 물리적 특성입니다. 결정 관련 용어 중에서 검토, 모니터링, 측정에 관한 용어입니다. 검토는 수립된 목표 달성을 위한 대상의 적절성, 충족성 또는 그 효과성에 대한 확인 결정입니다. 모니터링은 시스템,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또는 이 활동의 상태를 확인 결정하는 것입니다. 측정은 값을 결정, 확인 결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결정 관련 용어 중에서 검사, 시험, 측정 장비에 관련 용어입니다. 자, 검사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의 확인 결정입니다. 시험은 특정하게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에 따른 확인 결정입니다. 측정 장비는 측정 프로세스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그 측정 기기, 소프트웨어, 측정 표준 물질이나 보조기구 또는 그 조합이 되겠습니다. 3.12 조치 관련 용어 중에서 예방조치, 시정조치, 시정에 관한 용어입니다. 예방조치는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원하지 않는 잠재적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정조치는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정은 발견된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3.12 조치 관련 용어 중에서 특채, 규격 완화, 재작업에 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특채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거나 불출하는 것에 대한 허가입니다. 자, 규격 완화는 실현되기 전에 제품 또는 서비스가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허가입니다. 재작업은 부적합한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활용이 되는 용어, KSQ 9000 2015년 버전에 나오는 기본사항과 용어의 138개 용어 중에서 50여 개 정도를 발췌를 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많은 그 용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마치는 시간에 잠시 피드백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규정된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규정된 요구사항. 규정된 요구사항은 세 가지가 있다. 고객 요구, 규제나 법에 관한 요구, 그리고 자체 설정한 요구. 이 3대 세 가지의 용어를 그렇죠? 우리는 그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적합하다.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합이다. 부적합적인 상태는 시정을 한다.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한다. 그리고 혹시 유사한 부적합이 없나 확인하는 것은 예방이라고 했다.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잠재적인 어떤 그 재발 방지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속적 개선 차원에서 품질을 통해 예방 조치한다. 그런 용어를 이렇게 현장에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건설 품질 관리, QC, 그렇죠? QC. 또 QC의 집합이 QM, 그렇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품질 관리와 품질 경영.
흔히 그 PDCA 사이클, 데밍이라는 학자가 주창을 했던 계획, 실행, 확인, 그쵸, 개선, 이런 사이클을 움직이는 과정에 활용되는 많은 그 용어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138개 용어가 있고, 이를 분류를 한다면 13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관련된 용어부터 뭐 조직에 관련되는 용어, 뭐 요구사항에 관련되는 용어, 뭐 시스템에 관련되는 용어, 그렇죠. 그다음에 심사에 관한 용어, 뭐 이렇게 용어가 그 분류를 13개 용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능력 단위는 10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 단위의 그 능력, 그러면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경험을 통한 어떤 스킬,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 그 처음 나오는, 그렇죠, 그 용어 중에서 참여가 있었고 적극 참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했을 때 참여는 활동입니다. 현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업무하는 게 다 활동하는 게 이게 참여하는 거죠. 참여. 근데 적극 참여 그러면, 그렇죠, 조직에 공헌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는 적극 참여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시스템. 그럼 시스템이 또 뭐냐? 그러면 조직 구조, 절차, 공정, 프로세스, 공정, 자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적인 활동을 적극 참여를 통해서 공헌을 하는 거죠. 공헌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품질 목표가 있다. 그러면 품질 방침이 또 있고,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품질 관리의 그 카테고리 총 그 10개의 능력 단위가 국가 표준에 또 있다는 겁니다. 국가 직무 표준에. 자, 가장 먼저 이 품질 관리를 분석을 하고 현장에, 그리고 품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품질관리 계획 수립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품질 계획 수립한 내용을 우리 그 조직원들에게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책임과 권한을 정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품질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품질의 그 조직 구성을 잘 해야 되겠죠. 현장에 품질 조직 구성을 하는 겁니다. 품질 활동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품질 활동에는 그 품질 문서가 있고 문서화된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또 있고, 이런 걸 다 우리가 그 매뉴얼, 절차, 뭐 지침서,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문서화된 정보라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따로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매뉴얼, 절차, 지침, 뭐 기록,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묶어서 문서화된 정보라고 ISO KSQ 2015년 버전부터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문서화된 정보, 문서화된 정보.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기록 용어 정의에서 기록은 이 달성된 결과 수행한 그 일에 대한 어떤 객관적 증거의 서류를 우리가 또 기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문서는 수정하고 변경하고 개정할수록 진행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달성된 결과 수행한 일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 증거.
사실임을 누가 봐도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서류가 된다. 이게 기록이거든요. 시초 기록. 그래서 현장에 품질 문서가 있고 품질 기록이 있다. 생각하면 이게 그 용어의 정의가 의미가 있는 그렇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관리 조직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품질 관련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관리를 또 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장의 그 공사 원가 베이스에서 한 70여 프로 차지하는 자재 품질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그 인스펙션 테스팅 아까 검사 시험 용어의 저기 다 공부했던 겁니다. 그런 그 품질 점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규정된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적합, 부적합, 결함, 뭐 시정 조치, 뭐 시정 예방 조치 이게 다 품질의 사고 예방 관리하는 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품질에 관한 성과 분석을 한다. 성과 분석. 성과가 뭐였죠? 용어의 정의에서 측정 가능한 결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건설 품질 관리에서 능력단위 10개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건설공사 품질 관리 활동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용어라는 겁니다. 품질 관련 용어에 대해서 IS 9000, KS 9000 2015년 버전, 최신 버전 용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IS 9000, KS 9001 2015년 버전, 최신 버전 지금 활용하는 것에 대한 requirement 요구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